이런 과정을 겪어서 2달 전에 드디어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결과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임성근 1사단장은 혐의가 없다고 나왔고요. 이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54단 이 사단장이 이미 다른 지역을 상황실을 만들어서 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부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가 임성근 1사단이에요. 1사단. 근데 작전 통제권을 사단장이 이쪽에 넘긴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지휘권이 아예요. 근데 현장에 나와서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화상회의도 하고 직접 회의도 참석하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지시도 하고 했죠. 했던 거는 팩트예요. 이미 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큰 틀에서의 그런 것만 했지 세부적인 거는 이쪽에서 정하는 건데 여단장의 경우, 그러니까 위험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정찰을 하되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도로 위로만 가라. 그리고 수변, 물 안에 들어가지 말고 물 근처지 찰방찰방한 물 근처를 갈 수는 있는데 장화 높이까지만 가라 라고 정확하게 지시한 거는 팩트인데 문제는 신속 기동부대 같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된 부대는 이렇게 말만 했었지만 전문성이 없는 포병대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어야 된다. 이게 경찰청의 책임을 묻는 요소입니다. 책임이 있다.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로 됐고, 두 번째는 11포병 대대장이요. 제가 아까 말했죠. 포병은 여단장이 없어서 선임임 11포병 대대장이 회의 같은 거 주관하고 명령을 하달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포병 대대장이 해상병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지시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시냐. 10월 18일 저녁 9시 30분에 내일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 받았다. 근데 여기가 이제 문제점인데 다 승인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승인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누군가한테 명령을 하다 받았으니까 했을 건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녹취가 있거나 문자가 있거나 카톡이 있거나 아니면 명령서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1포병 대대장이 독단적으로 지시를 어기고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세상병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고 7포병 대대장하고 본부 중대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던 거는 이렇게 위험한 명령을 받으면 철회나 또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요청이 전혀 없었고 첫 번째 그럼 요청을 안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지휘관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임무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필요한 장비가 뭐고 우리가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고 이게 지휘관의 임무인데 예상되는 위험을 방지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 수변까지는 허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구명조끼는 챙겨야 되고 구명 이렇게 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밧줄 로프로 사람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소홀했다라고 경찰청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과연 임성근 사단장이 무혐의냐라는 거에서 자 지금부터 경찰청의 입장입니다. 제 입장이 아닙니다. 기본 전제가 아까 전에 박 대령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사단장이 현장에서 지적을 계속하니까 얘가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껴서 허리 아래로 입수하게 지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이 기본 전제예요. 그러면 어떤 거를 지적을 했냐라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될까 논리적으로. 첫 번째가 바둑판식 수색입니다. 아까 말했죠. 일자 수색 방식과 바둑판식 수색이 있는데 일자는 느리지만 조금 안전하고 좀 그런 방식인데 바둑판식은 병사들 사이에 거리가 좀 더 멀고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지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지시한 거가 이제 압박사항이다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거 원론적인 지시고 교범에도 존재해야 하는 거다. 필요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슴 장암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다. 이거 뭐냐? 가슴이 어디예요? 가슴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장화 있잖아요. 여기 멜빵으로 메고 여기까지 고무로 된 그 장화가 바지랑 다 고무로 되어 있는 가슴 장화를 입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는 가슴까지 입수하라고 한 거 아니냐. 얘가 지휘관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하는데 경찰에서는 태풍 흰남노 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1사단장이 이런 재해복구 때 잘해가지고 인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복장을 지시를 했던 거고 교범상 장화를 신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물에 빠지면 장화 안에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영을 못해. 장화를 차라는 것 자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였다라고 경찰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아침마다 이제 공보실장이 단톡방에다 이렇게 기사 같은 거 1사단이 나온 기사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엄청 칭찬했다고 공보가 잘 되고 있구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압박이 된다 이거였는데 이 사진이에요. 뭐냐 물 안에 들어가서 여기 좀 무릎까지 장화 높이보단 좀 높아요. 무릎까지 이 정찰하고 있는 수색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 때문에 입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가 지휘관들이 부담을 느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단톡방에 이렇게 12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12개를 보고 공부 잘 되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니까 이게 꼭 특정한 입수를 지시를 강요할 만한 사진은 안 된다. 이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관만 신경 쓰고 안전장비는 안 챙기지 않았냐
이거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제가 맨 앞에서 말을 했죠. 박 대령이 임 사령관을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한 내용이 바로 막 붉은색 티셔츠, 체육복 입고 뭐 해라, 눈에 띄게 막 해라, 막 이런 지시사항이었는데, 자, 이건 다음 장에 수술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애매하게 돼버려요. 아까 지휘체계 한번 볼게요. 지휘체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휘권이 없어. 자, 그럼 안전장비나 이런 거는 어디서 하냐? 육군 54단장, 그리고 7여단장, 그리고 소방 측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지, 임 사단장이 그거를 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1사단장한테는 그거를 해라 마라 할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위반 사항이 그래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그럼 지휘권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군대 안 나갔냐고 이거 재회 보고 끝나면은 바로 부대 가서 내 직속 상관인데 내가 압박을 안 해주겠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지휘권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저래 하는 게, 했더니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직권남용의 법적인 이 상황이 이게 진짜 웃기입니다. 법적인 것과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데, 직무 권한 내에 내가 지휘권이 있을 때 A라는 범위까지 할 수 있는데, A를 넘어선 범위를 하는 게 직권남용이고, 이 사람은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 자체가 없어서 남용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이게 말이, 이게 장치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한대로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 월권인 것 같다. 지휘권이 없는데 와서 참견한 건 월권은 맞는데, 직권 남용은 아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법적으로. 저희가 좀 납득하기는 좀 어렵죠. 이거, 배민 지원만 끝나면, 바로 내가 모시는 지휘관인데, 말을 하면은, 지휘권 없잖아요. 저리 가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야 지휘관이 몇 명이나 될까? 사실은 좀 지휘권 없지 않습니까? 아저씨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좀 법적으로는 뭐 이렇다고 하니까 경찰청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했던 것들이 부당한 명령인가? 이게 최상병의 사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냐? 라고 했을 때도 사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경찰은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 얘기함으로써 좀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아는 건 볼게요. 군인권센터에서는, 아니, 경찰한테 이걸 조사하라고 했더니, 임성근 변호사야? 임성근을 변호하고 있는 형국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고, 또 박정은 해군 수사단장은, 아니, 7여단장이 송치가 됐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사단장을 안 하는 거는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바로 위에 지휘관인데, 이런 상태이고, 민주당은 이럴 줄 알았어. 경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실로 임성근 사단장을 무죄로 만들어 놓고, 무죄를 만들어 놓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 짜 맞춰야 되냐. 짜 맞추기 수사로 임성근 면죄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검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 그럼 경찰 측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에요. 오해고, 진짜 오해고. 우리가 수사 전담팀을 24명이나 운용을 했고 12개월 동안 관련자를 67명이나 조사했습니다. 현장 잠식도 190여 점 자료 분석을 했고, 또 군이라든지 군만 한 게 아니야. 소방, 국가수, 수사자문단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서 내부에서 경찰들만 이렇게 짬짬이 해가지고 이거 맞춘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작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만의 의견이라고 또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이 수사 결과만으로는 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유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박 대령이 혐의가 없는 사람을 혐의가 있다라고 한 거를 어쨌든 맞게 된 거니까. 근데 이거와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는 건 다른 거예요. 과연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외압에 의해서 결재된 사항을 바꾼 것이냐, 이게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했잖아요. 공수처하고 경찰이 수사 부실하면 내가 특검하자고 할 거니까 우선 기다려보자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경찰의 수사로 진실이 어느 정도 규명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수처와 경찰 수사 둘 중에서 경찰 수사는 됐다고, 지금 경찰 수사 잘 됐다고 지금 대통령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우리 아까 전에 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의혹들이 해결이 안 된다면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거 다 짜맞추기식이네,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특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사건 때도 무언가 막 진상 규명을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국민들 여론이 막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특검으로 가냐 마냐, 또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당대표랑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회담도 했는데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